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서울 영등포구 대림동에서 보내드리는 KCNTV 한중방송입니다. 4.15 총선이 이제 보름 남짓 남았습니다. 그런데 세계적으로 기승을 부르고 있는 코로나19로 여느 선거 때 같으면 여기저기서 울려 퍼지던 선거송도 조용히 사라지고 후보들의 거리 홍보 모습도 찾아보기 힘듭니다. 그러다 보니 출마자들의 홍보가 충분하지 못하여 자칫 이번 선거가 후보는 알리지 못하고 유권자는 알지 못하는 아쉬움 많은 선거가 되지 않을까 걱정들이 많은데요. 그 걱정을 덜어드리고자 KCNTV 한중방송에서는 우리 지역 출마자들을 알아보는 인터뷰 릴레이를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우리 지역 일꾼은 우리 손으로 뽑습니다. 유권자들 모두 관심을 가지고 우리 동네 출마자들을 자세히 알아보고 꼼꼼히 분석하여 현명한 판단으로 소중한 투표 꼭 해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출마자들을 만나보겠습니다. 오늘 이 시간에는 무소속 이정현 후보 만나보시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KCNTV 한중방송에 취재 응해주셔서 반갑습니다. 네, 네, 감사합니다. 네. 우선 제21대 총선에서 그 무소속 후보로 영등포를 선택해 주신 데 대해 환영합니다. 네, 꼭 좋은 결과 있으시길 바랄게요. 네. 먼저 후보님에 대한 소개를 하신다면요. 네. 반갑습니다. 저는 현재 국회의원입니다. 3선 국회의원이고 과거 새누리당에서는 2번의 최고위원과 당대표를 지냈고 또 청와대에서는 정무수석과 홍보수석을 지냈습니다. 아주 독특하게 새누리당의 그 기반이 약한 호남에서 줄곧 출마해서 떨어지다가 최근에 2번 당선이 된 호남을 기반으로 한 24년의 정치를 접고 이제 서울에서 한번 정치 개혁 쪽에 관심을 갖고 출마를 하게 된 이정현 후보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그 후보님은 영등포와 인연이 없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그 영등포를 선택하게 된 이유라면 무엇이 있을까요? 저는 영등포에 인연이 없는 것이 아니라 영등포에 아주 인연이 많습니다. 제가 27살 때 국회의원 비서관을 할 때부터 영등포 생활을 해서 지금 이 순간 국회의원을 하고 있는 지금까지 36년을 여의도가 있는 영등포을에서 살았었고, 그리고 제가 서울에 막 왔을 때 77년도에 자취방을 바로 신길 1동에서 얻고 3년 동안 산 적도 있습니다. 그러나 사실상 제가 영등포를 선택한 이유는 어떤 인연이라기보다는 국회의원은 국가나 국민 전체를 위한 일을 해야 되고 저는 정치의 1번지라고 하는 이 영등포 을에서 대한민국 정치를 한번 개혁, 쇄신을 해보고 싶어서 왔습니다. 네, 그리고 출마하시는 후보님들 보면 거의 공약들 많으시잖아요. 후보님의 주요 공약에 대해 소개해 주신다면 어떤 것이 있을까요? 뭐 가장 바람직한 것이야 영등포가 영등포뿐만 아니고 모든 사람들이 자기가 사는 곳에 가장 바라는 것은 아이들과 함께 살고 싶은 그러한 지역 또는 아이들과 함께 걷고 싶은 지역 이걸 만드는 것이 가장 최우선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 면에 있어서 영등포는 전국에서 공원율이 가장 낮은 곳이기도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자연히 공간이 부족해서 체육시설도 부족하고 교육과 보육시설도 다른 지역에 비해서 대단히 부족하고 심지어는 대림동 같은 경우는 고등학교가 하나도 없는 동, 아마 전국적으로도 이런 곳은 드물 것입니다. 그런 걸 포함해서 생활 여건들이 많이 부족한데 그러한 구체적인 것은 제가 서서히 마련하겠습니다. 제가 영등포에서 와서 보고 깜짝 놀란 것은 서울의 도심, 가장 도심인 영등포가 이렇게 낙후되어 있을까? 여기다 대고 지금 국회의원 출마한 사람이 뭐 하겠다라고 하는 것은 가장 거짓말이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지난 거의 70년 이래 50여 년 동안 정치인들이 하겠다고 해놓고 하나도 안 했기 때문에 지금 하겠다는 사람도 거짓말입니다. 최우선은 이 영등포의 장점이 뭐이고 단점이 뭔지 지형을 제대로 도시 전문가들과 함께
분석하는 게 최우선이고 그 분석이 나왔을 때 그걸 토대로 영등포를 지속 가능하게 발전시킬 수 있는 마스터 플랜을 만드는 것이 제가 해야 될 가장 우선적인 일인 것 같습니다. 아니. 그리고 영등포는 중국 동포들이 많이 집거해 있는 중국 동포 타운으로 불리우고 있잖아요. 근데 중국 동포들에 대한 뭐 공약 같은 거는 지금 따로 없으시죠? 제가 여기 오자마자 대림동에 우리 대림동을 중심으로 우리 영등포 을에 상당하게 중국 동포들이 많이 계시다는 얘기를 듣고 여러 차례 면담 신청을 했지만은 제가 그걸 성사를 못하다가 제가 정말 힘들게 만나보기도 했습니다. 어쨌든 중국 동포들은 해외에 있는 많은 다른 나라 동포들에 비해서 말하자면 역사성이 다르다고 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 가지 이유에 있어서 고국에 와 가지고도 솔직히 말해서 약간의 심정적인 차별이라든가 이런 걸 받고 있는 게 사실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분들을 위한 편의시설도 아주 열악합니다. 예를 들자면 이렇게 많은 동포들이 살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동포회관 하나, 어엿한 동포회관 하나 마련하지 못하고 있는 것도 문제이고 또 동포들이 또 동포 자녀들이 지금 이 나라를 이렇게 많이 고국을 왔다 갔다 하면서도 비자 문제에 있어서 굉장히 다양한 문제점들이 많이 있습니다. 국민들한테 가장 중요한 게 우리가 이번에 코로나를 겪으면서도 해봤었지만은 국민 그 의료보험, 건강보험이 굉장히 중요한데 오히려 굉장히 열악한 지금 중국 동포들에게 있어서의 이 건강보험료가 일반 내국인들보다 아주 상상 이상으로 굉장히 지금 많은 그런 문제점들도 있습니다. 이런 걸 포함해서 자녀들의 교육 문제라든가 특히 인식의 문제, 우리 동포들임에도 불구하고 함께 어울려 살고 함께 일을 함에도 불구하고 아직도 그런 인식의 차가 굉장히 큰데 이건 하루아침에 저는 좁혀질 수는 없다고 봅니다. 그러나 많은 정치인들과 많은 중국 동포들과의 대화를 통하고 또 지역 주민들과의 연계를 통해서 그런 부분들을 차츰 줄여가는 것, 그게 정치인들이 해야 될 일이 아닌가 싶고 저는 종합적으로 앞으로도 많은 대화를 통해서 그런 문제들을 해결해가고 특히 그 중국 동포들에 대한 것을 포함한 재외 동포법에 취약한 점들을 계속 보완해 나갈 생각입니다. 그러면 저 중국 동포들에 대한 뭐 바라는 점이란 혹시 있을까요? 바라는 점. 중국 동포들이 이제 아무래도 굉장히 오랫동안 서로 다른 체제 속에서 생활을 해오고 또 삶의 방식이나 이런 부분들도 많이 차이가 있습니다. 그런데 중국 동포들도 하루아침에 말하자면 이렇게 여기다 다 적응을 하기는 어려울 겁니다. 또 우리 국민들도 마찬가지로 우리 동포들에 대해서 그래서 동포들에 대한 바람은 어쨌든 서로 간에 마음의 문을 열고 분명한 지금 현재의 차이점을 인정을 해 가면서 그러면서 하나씩 적응을 해 나가고 그 다음에 이제 자꾸 우리 국민들 속으로 들어오려고 하는 담을 쌓고 벽을 쌓고 나하고 다르다는 것 때문에 자꾸 불만, 불평 이렇게 하는 것보다는 오히려 함께 조금씩 서로 다가오는 그런 노력이 절실하게 필요하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리고 하나 더 질문드리면 그 최고위원으로 계실 때 같은데요 아마 그 필리핀의 이재수민 같은 경우는 그 새누리당에서 받아들였잖아요. 비례대표인데 그리고 요즘에는 정의당에 갔고 또 민주당에서는 이번에 베트남 출신을 뭐 영입 인재로 지금 영입했거든요. 그런데 중국 동포들에 대해서는 각 정당에서 영입 인재란 말을 한 적도 없고 그렇게 받아줄 생각도 없었거든요. 그러면 의원님은 지금 어떤 생각을 갖고 있는지 거기에 대해서 좀 한번 얘기해 주실래요? 충분히 중국 동포 입장에서는 제기할 만합니다. 왜냐하면 숫자 면에 있어서 지금 국내에 들어와 있는 동포들도 그렇고 실제로 중국 전역에 이렇게 퍼져 있는 그런 동포들도 그렇고 역사성으로 봐서도 이제는 이렇게 서로 그 많은 동포들이 서로 내국을 왔다 갔다 하고 고국을 왔다 갔다 하고 이런 입장 그리고 많이 와서 계신 입장에서 봤을 때에 대표를 내고 싶어하는 욕심을 갖는 것은 너무 기본적이고 그러한 소망과 희망은 나는 계속 가져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그렇게 되기까지에는 그 밖에 또 다른 지역의 동포들도 굉장히 많이 있고 이렇게 하는데 어쨌든 중국 동포들이 한국 사회에서 말하자면 그 나름대로의 어떤 기여
또는 함께 어울려 사는 그러한 것들이 자연스럽게 이루어지다가 보면은 이제 그러한 대표성을 이렇게 부여를 하게 될 겁니다. 그리고 그것은 반드시 국회의원만이 아니고 이를테면 지방자치도 있고 그 밖에 사회단체도 있고 이렇게 하나하나 참여를 해가면서 넓혀가야지 어느 날 갑자기 국회의원부터 이렇게 하는 그러한 것보다는 정말 단계적으로 특히 지방자치 같은 곳에서 중국 그 교포들이 많이 이렇게 한번 참여도 해보고 또 시도도 해보고 우리 내국인들도 국회에 출마해서 저도 무지하게 많이 떨어지고 국회의원 됐습니다. 그냥 바로 되는 거 아닙니다. 그러니까 많은 그러한 시도도 해봐야 되고 또 그러한 대표들도 내보내서 추대도 해봐야 되고 하는 그런 시도가 앞으로 계속 이루어져야 될 것입니다. 네, 그리고 영등포는 좀 낙후한 지역으로 알려져 있는데요. 이 중에서 그래도 여의도는 뭐 한국의 정치, 경제, 금융, 언론의 중심지로 알려져 있고 또 신길 뉴타운 개발로 해서 좀 신길로는 뭐 변화가 되고 있지만 대림동은 큰 변화가 없는 걸로 알고 있는데 혹시 대림동에 뭐 발전 방안이 있으신지요? 이제 모든 일반적인 사람들의 삶도 그렇고 지역도 마찬가지고 다 똑같을 수는 없습니다. 그것은 진정한 평등이 아니지요. 왜냐하면 여건과 환경이라는 게 있고 여건과 환경에 따라서 이렇게 저렇게 발전할 수도 있고 그러나 또 외형적으로 발전했다고 해서 또 그게 최고의 행복만도 아닙니다. 그것으로 인한 또 다른 폐해도 상당히 많이 있기 때문에 어떤 것이 최고로 좋은 것이다 발전이다 이렇게 볼 수는 없지만 특히 대림동은 다른 데하고 비교해서가 아니라 대림동의 환경을 굉장히 많이 바꿔야 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우선적으로 외형적인 발전으로 할 것 같은다고 그런다면 공간의 활용이 잘 이루어져야 된다고 봅니다. 예를 들어서 여기 수도사업소가 이전하게 된다고 한다면 그 공간이 어떤 것을 최우선적으로 거기다가 말하자면 그 시설들이 들어서야 될 것이냐 그건 정말 주민들한테 꼭 필요로 한 우선적인 그런 시설들이 들어서야 될 텐데 그런 거라든가 민간이긴 하지만 BYC 같은 그런 부지라든가 이렇게 큰 공장과 또는 큰 그 국가의 어떤 기관과 시설 이런 부분들을 이전시킬 수 있으면 이전시키고 그러한 지역을 아까 주민들 편의 또는 주민들의 어떤 어떤 행복을 좀 더 증진시킬 수 있는 시설 쪽으로 하는 것에 저도 적극적으로 힘을 보탤 생각입니다. 그것은 당연히 지방자치 단체에서 할 문제이기는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국회 차원에서의 규제 완화라든가 그 할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을 찾아서 아까 대림동에 대한 저는 그 진단을 좀 꼭 제대로 한번 해볼 생각입니다. 그래서 그 진단을 토대로 한 대림동의 발전 방안 그냥 조금씩 불편하다고 해결하기 시작하면 그게 난개발이 돼가지고 그것 때문에 이제 진짜 발전을 못 해버리는 그런 경우가 있기 때문에 종합적인 발전 계획을 세워가지고 하는 것이 저는 옳다고 봅니다. 그리고 후보님은 현재 그 젊은 삼선을 꿈꾸는 더불어민주당의 김민석 후보와 또 경쟁해야 하고 또 같은 당 소속이었던 박영찬 후보와도 경쟁을 해야 하는데 부담되지 않으신지요? 우선 같은 당이 아니고요. 저는 현재는 무소속 상태입니다. 다만 넓은 의미에서 지금 현재 문재인 정권의 독주, 폭주, 또 무능 이런 부분들을 견제를 해야 되는 세력으로서의 우파에 속하고 있는 것은 분명한 사실입니다. 그런데 또 정치라고 하는 것은 기계 또는 공식 이런 것처럼 뭐 원하는 대로 착착 되지 않다가 보니까 지금 이런 상황이 왔고 사실은 후보 등록 전에 후보 단일화가 되기를 간절히 바라왔었지만은 그게 이루어지지 못했습니다. 이제는 그 부분에 있어서 그다지 이제 할 수 있는 제가 할 수 있는 일은 없어졌습니다. 저는 일단은 호남같이 어려운 지역에서 사실 정당 도움 없이 사실상 당시에 새누리당 소속이었지만 거의 무소속에 가까운 선거를 통해서 2번 당선된 적이 있습니다. 이제 이번 선거에서도 교황 이렇게 된 것 저는 문재인 정권의 여러 가지 무능 부분을 분명하게 심판
해야 되는 견제 세력이 국회에 다수 진출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그 점에 있어서 저도 분명하고 확실한 그러한 문재인 정권의 여러 가지 재앙에 가까운 그런 정권의 무능들을 종식을 시키고 희망을 새로 시작하기 위해서는 나 같은 경험과 경륜이 있는 사람이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고, 저는 이제 무소속으로서 끝까지 갈 생각입니다. 단일화가 됐다고 한다면 더없이 좋을 금상첨화이겠지만, 그러지 않는다고 한다면 또 그런 환경을 또 극복하고 이겨내는 것이 정치인이고, 저는 또 그걸 잘 할 수 있습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후보님의 뭐 강점과 단점을 말씀하신다면 어떤 것이 있을까요? 어려운 질문인가요? 우선 저는 정말로 촌놈입니다. 그리고 흑수저입니다. 그리고 모든 내 지금까지의 정치 이력이 아주 최바닥, 국회의원 비서관부터 삼선 국회의원까지 사무처에서 간사병부터 17계단을 거쳐서 최고위원회 당 대표까지 올라간 사람입니다. 저는 다른 후보들에 비해서 학력 면에 있어서도 소위 한국 사회에서 말하는 그러한 최고의 무슨 그러한 엘리트 그런 그룹에 속하지 않습니다. 그것은 제 최고의 장점이면서 또 단점이기도 합니다. 그게 왜 장점이냐 하면은, 대한민국에는 저처럼 흑수저가 대부분이고, 저 같은 촌놈 출신이 대부분이고, 저같이 많은 정말 좌절과 어려움과 고난을 겪어가면서 살아간 사람들이 많기 때문에 그 사람들의 심정을 누구보다도 잘 알고 있는 장점이 있는가 하면, 바로 그러한 엘리트가 아니라는 점, 촌놈이라는 점, 호남 출신이라는 점, 또 뭐 바닥에서 뭐 컸다는 이런 점 때문에 근본 없는 놈이라는 취급을 너무 많이 당하고, 너무 많은 그런 소외와 그런 그 손가락질을 받고 컸습니다. 그것이 때로는 나한테 단점이었고, 바로 그런 점 때문에 제가 다른 사람보다 2시간, 3시간 더 일을 하게 됐고, 다른 사람보다 더 많은 서민들을 만나게 됐고, 그리고 그 사람들 입장에서 일을 하게 되는 장점이 되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저의 장점과 단점은 한 가지가 섞여서 그렇게 됐다고 봅니다. 네. 그리고 코로나19, 지금 코로나19 사태가 아주 엄중하잖아요. 그래서 코로나19 사태와 4.15 총선과의 관계는 뭐 어떤 관계라고 생각하시는지, 선거운동에 혹시 어려운 점이 없으신지요? 사실 선거를 해보면 선거운동, 코로나가 있건 없건 어렵습니다. 선거운동이라는 것 자체가 국민 한 사람 한 사람의 마음을 얻는다는 것, 국민의 사랑을 받는다는 것이 보통 어렵고 힘든 일이 아닙니다. 진심이 아니면 꼭 드러나게 마련이고, 또 진심이면 아무리 어려운 상황에서도 통하게 마련입니다. 코로나는, 저는 코로나를 정치적으로 이용하려고 하는 사람들, 그 사람들에게 문제가 있었던 것이지, 처음부터 코로나는 코로나고 정치는 선거고 선거는 선거로 했다고 한다면 지금 국민들이 이렇게 어려움을 겪지 않는다고 봅니다. 코로나는 바이러스 문제고, 바이러스는 바이러스 전문가들한테 맡겨서 풀었다고 한다면 지금까지 이렇게 오래 가지도 않고, 이렇게 많은 경제가 어려워지지도 않고, 이런 지경으로 가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런데 바이러스 문제를 정치적으로 문제를 풀려고 하고 정치화를 하려고 하는 것에 어려움이 있었고, 그것 때문에 야당하는 사람 입장에서는 선거가 일반 국민들을 접촉하기 어렵기 때문에 매우 힘들고 어려웠었습니다. 저는 이번 선거와 코로나를 애써 연결시키고 싶지 않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이 나오지 않고 만나기 어렵다? 그렇다고 내가 찾아가겠다. 그래서 저는 새벽 5시부터 자전거로 골목에 5분 10분 달리면 한 명 만날 둥 말 둥 하는 사람들을 찾아가서 만나고, 그리고 출근 시간, 퇴근 시간에 손을 흔들고 밤에 11시, 12시까지 그렇게 자전거를 타고 다니면서 단 한 명이라도 만나려고 하는 그런 노력을 해왔기 때문에, 코로나는 결코 저 이정현이에게만은 결코 선거의 어려움은 되지 않았었습니다. 장벽은 아니었었습니다. 그리고 후보님이 다른 후보와의 차별점이 있다면 어떤 것이 있을까요? 그리고 이를 부각시키기 위해서는 후보 토론 같은 것도 생각하시는지? 저는 뭐 다른 후보 얘기를 본래 안 합니다. 다른 후보들의 특히 단점이나 네거티브에 대해서는 저뿐만 아니고 제 선거 운동원들이 절대로 입에 오르내리지 못하게 하고, 그걸 꼭 하려고 한 사람은 저는 당장에 쫓아냅니다. 저는 저하고 그 사람하고는 선거운동을 하기가 싫고 선거운동을 할 수도 없습니다. 저는 지금까지 선거 36년 해오면서
네거티브 선거에 있어서의 네거티브는 저는 하지 않았기 때문에 상대방에 대해서 이렇다 저렇다 비교하지도 않고 생각지도 않고 있습니다. 다만 제 자신 아까도 얘기했지만 정당 경험, 국회 경험, 청와대 경험, 또 선거 경험, 지역 감정의 중심에 서서 이날 이때까지 많은 경험과 경륜을 쌓아왔고 그 과정이 전부 이렇게 순탄한 과정이 아니라 정말 롤러코스터 같이 오르락내리락 하면서 많은 어려움을 겪고 여기까지 왔기 때문에 그런 실패와 성공의 그런 모든 경험과 경륜을 이제 묶어서 진짜 대한민국 정치, 그 중에서도 내가 소속해 있는 보수 우파 정치인들의 잘못된 관행들, 나쁜 관행들을 뜯어 고치는데 제가 모든 걸 한번 쏟아붓고 싶습니다. 네, 그것을 부각시키기 위해서 혹시 후보 토론 같은 건 후보 토론은 정해져 있습니다. 4월 3일 날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그 외에 다른 언론사들에서 하는 후보 토론 같은 거는 생각 안 하시나요? 그 제가 생각하고 안 하고의 문제가 아닌 것 같습니다. 그건 상대 후보들이 어떻게 생각을 하느냐 또는 그렇게 그 선거법에 그런 그 정해져 있는 그런 토론이냐 아니냐 하는 그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저는 그런 거 개의치 않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끝으로 국민들께 위로의 말씀과 당부의 말씀이 있으시다면 어떤 것이 있을까요? 우리 영등포울 특히 대림 1, 2, 3동, 신길 1동과 4동, 5동, 6동, 7동 여의도 주민 여러분, 저 호남에서 24년간 호남을 기반으로 새누리당으로 정치를 해왔던 이정현이 이제 지역 구도 완화를 넘어서 대한민국 정치, 그중에서도 보수의 정치를 한번 제대로 바꿔보고 싶어서 제가 서울로 진출을 했습니다. 지금 코로나19 이전에도 대한민국 경제는 어려웠었고 현 정권이 지금 국민들에게 보이고 있는 여러 가지 무능과 잘못된 정치가 국민들을 많이 힘들게 하고 있습니다. 저는 지금까지 정치하면서 많은 비난받는 권력을 봤지만 이렇게 권력을 사유화하는 정권을 본 적이 없습니다. 이렇게 국민을 편가르는 정권을 본 적이 없습니다. 이렇게 미래 세대들의 돈을 훔쳐다가 마음대로 뿌려 쓰는 정선거에 이용해서 이런 정권, 이런 정치를 본 적이 없습니다. 어떻게 집권하고 있는 청와대 비서관과 청와대 사람들이 쓰는 법이 따로 있고 국민법이 따로 있는 이런 나라가 이 지구상에 민주주의 국가에 어디에 있겠습니까? 이렇게 국가 부채를 지난 정말 한 3년 동안에 이렇게 국가 부채를 많이 늘려가면서도 이렇게 조세, 세금을 쥐어짜기 위해서 세금 폭탄을 터뜨리고 심지어는 이 우리 신길동의 집 한 채를 가지고 그것이 사업이고 그것이 기업이고 거기서 나오는 세 받아가지고 사는 이 할머니들에게 그 수익을 파악을 해갖고 거기다 세금을 먹이는 이런 정치를 여러분 본 적이 있습니까? 정말 마른 수건을 짜가지고 거기서 나온 물로 목욕을 하겠다는 사람들이 이 정권 사람들입니다. 이런 사람들을 견제하고 비판하고 이런 사람들에 대해서 제대로 바로 잡지 않는다고 한다면 이 사람들의 2년이면 끝나고 맙니다. 모든 거 다 누리고 떠나버리면 그만입니다. 그 이후의 세대들이 2년 뒤에 정권 그리고 20년 뒤에 우리 자식들이 떠맡게 될 이 나라 모양새를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다. 야당 정말 잘못했습니다. 너무 못했습니다. 그렇지만 그 못한 거 탓하고 있기에는 너무 이 정권들의 독주와 독선이 형편이 없습니다. 이번에 꼭 바로 잡아야 됩니다. 제가 앞장설 테니까 여러분들이 저 이정의 손을 한번 잡아봐 주십시오. 저 촌놈입니다. 더 이상 더 이루고자 하는 것도 더 이룰 것도 없는 정말 흑수저 출신 이정현입니다. 여러분들이 저와 함께 해주신다고 한다면 제가 대한민국 정치, 특히 보수의 잘못된 정치를 한번 갈아엎겠습니다. 저에게 힘을 한번 실어주십시오. 고맙습니다.